담당자나 농민이 물어볼 거예요. 칼슘 유황 비료가 뭐죠?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들은 친숙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어디서 들어보긴 들어봤지만 뭔지는 잘 몰라. 아직도. 우리 NPK 성분 일반 비료하고 달리 요거는 칼슘하고 유황만 있는 비료예요. 사실 전국에 모든 비료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비료는 없습니다. 저희 칼슘 유황 비료가 유일하다. 그리고 그 작물의 그 3요소는 질소인산 달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4요소, 5요소는 뭐야?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칼슘 유황은 그냥 읽으면 돼. 모든 원의 과수 밭작물 다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농가에는 황이 모자라요. 황이. 왜 그런지는 그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비료관리법상 석회질 비료로 등록되어 있고요. 사실 나라에서 비료 성분에 대한 거를 정해줍니다. 자, 비료 성분이란 질소 N, 인산, 가리 이거 법에 다 써 있어. 비료관리법에 이게 비료야라고 써 있는데 사실 황은 아직 법제화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 우리나라 토양에는 아직도 황이 굉장히 그 부족해요.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외국 그 학계 자료예요. 그 알파파라는 그 작물인데 요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칼슘 성분이 이수석고라고 이제 집섬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얼마나 그 알파파라는 작물에 효과적인가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소출이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어나는 0.1에서부터 0.15 황 성분이 그렇게 알파파에 들어있을 때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렐러티브 일드는 그 소출이에요. 소출. 네? 소출이 급격하게 느는 걸 볼 수 있다. 아까 칼슘하고 유황은 어떤 성분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슘하고 황은 식물의 제4, 5 영양소입니다. 질소인산 가리가 1, 2, 3인 것은 다 알고 계시고 자, 칼슘은 뭐냐? 작물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야. 네?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좋죠? 병균이 들어오는 거. 내병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칼슘은 토양 안에 그 미생물 같은 걸 활성화시켜가지고 토양 개량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농가에서 지적이 뭐 높네 낮네 하는 거 있잖아요. 지적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유황은 단백질 합성, 아미노산을 합성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작물의 당도가 높아져요. 당도가. 그래서 뭐 향이 좋다든지 맛이 달아진다든지 이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일반 비료에서도 자꾸 황 넣었다는 걸 이제 강조하잖아. 왜 뿌려야 되냐? 여기까지 이제 물어보면 거의 그 설득이 됐다고 봐야 돼. 왜 뿌려야 되나요? 사겠다는 의지가 보이잖아. 토양을 개선하고 국내 토양의 부족은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고 우리나라 토양이 칼슘이 부족해요. 특히 칼슘이 이제 아까 말했지만 석고입니다. 석회. 그리고 우리나라 토양은 또 유기물 함량이 낮아가지고 또 그 토양이 산성화돼 있다. 그래서 칼슘 유황비를 뿌려야 된다. 요것도 이제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보통의 비료 NPK 성분은
석회성이라고 보시면 돼. 빨리 그 작물에 녹아 들어가지고 흡수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석회질은 그 보통 NPK보다는 훨씬 더 늦게 서서히 그 작물에 흡수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표면도 도착해가지고 산성 토양을 개량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 토양 입단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게 그 땅 속에 그 공기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땅이 그 땅의 단면적이 낮아지는 거.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거의 콘크리트처럼 땅땅이 굳어버리면 그 작물들 그 작물들이 뿌리를 못 내려, 그 토양에서. 근데 요걸 저희 칼슘이온 비료를 뿌리게 되면 토양 입단화, 밑에 사진 보시면 입단화된 요 알갱이가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그 사이로 그 공기나 물이나 수분이나 또 양분 같은 게 잘 흡수가 된다. 그런 역할을 이제 한다. 칼슘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뿌리면 어떻게 되냐? 요걸 이제 저희들이 외국 자료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 요거 이제 아까 집성 이걸 뿌렸을 때 작물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여기 이제 뿌리 발육을 이제 비교해 놓은 거예요. 요쪽은 사용을 안 했을 때, 요쪽은 사용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뿌리가 굉장히 많이 그 발착되는 걸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사진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요게 지금 안 사용했을 때 요만큼 목 부분까지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요 똑같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의 사람 키까지 지금 뿌리가 들어가 있다. 작물이 원래 뿌리가 저렇게 그 깊고 넓게 발착이 돼야 그 영양소가 글로 되는 거거든요. 소출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효과의 이제 하나인데, 투수성, 아까 얘기했던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땅에 그 물이 잘 흡수되게끔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이게 이제 뭐 비나 이런 게 내리면 땅이 씻겨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 막아준다. 그래가지고 땅에 있는 비료기 이거하고 같이 수분, 양분 이걸 다 작물에 흡수되는 효과가 있다. 요거 그 황이 우리나라에 왜 부족한지, 요것 중에 하나는 여기 뭐 자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옛날에는 그 질소 비료, 저희 그 황산아모늄을 뭐라고, 유한. 예전에는 유한이라고 그 아시죠? 22%짜리. 네, 21%짜리. 그건 황산아모늄이에요. 그 질소 성분이 21%야. 근데 그때는 이제 비료가 우리 기술이 딸리고 비료를 못 만들 때, 질소 비료가 귀할 때는 이제 그걸 저희들이 썼거든요. 근데 그걸 뭘로 바꿨다? 요소로 바뀌어, 요소. 그 46%잖아요. 거기에는 황성분이 없어.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그 유한 뿌리면서 황성분도 같이 뿌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토양에 자연스럽게 그 황성분이 남아 있었는데, 저희가 그 요소로 전국이 다 뿌려지게 되면서 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극도로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황은 뿌리면 뿌릴수록 효과가 점점 더 많아져요. 아까 그 효과 얘기했듯이 뭐가 좋아진다? 맛있어져. 일단 달아지고 향이 세지고. 자, 이거는 자료 자체가 이제 2019년까지 지금 나온 건데, 지금은 저 2배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46,000톤이거든요. 지금 저거는
자료를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지금 처음에 2012년도에 5,800톤 우리가 팔았는데 지금 4만 톤 팔고 있는 거예요. 4만 5천 톤. 자, 비료, 특히 비료 같은 경우 농가에서 써봤는데 효과가 없어. 그 다음에 씁니까? 쓰냐고요? 안 써요. 안 쓰죠. 요즘 농가들이 얼마나 독특한데. 저 데이터는 뭘 뜻하냐면 한 번 써봤던 농가들은 다시 썼다는 얘기예요. 거의 이제 10년 동안. 효과는 뭘로 입증한다? 숫자로 입증이 된 거예요. 숫자로. 지금 강원도 기존에 이제 그 석회 고토나 그 생석회, 소석회 뭐 이런 회화석 이런 걸로 이제 그 석회질비료 성분을 커버하려고 이제 거의 대부분은 보조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중성으로, 이거 사실 칼슘 이온비료는 중성이에요. 많이 뿌리면 뭐든지 산성이든 중성이든 산성이든 알칼리성이든 중성을 많이 뿌리면 이제 중성화 되긴 하는데 사실은 pH를 급격하게 바꾸지는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대신 기존의 뭐 생석회, 숙회고토, 소석회 이런 거하고는 뭐가 다르다? 용해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석회고토, 생석고, 소석회 이런 거 뿌리잖아. 그러면 당해년도에 작물의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 이거는 사실 힘듭니다. 물론 뭐 토양 개량 효과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칼슘 이온 비료는 일단 시비하시게 되면 당해년도에 그해 작물의 효과를 본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제 칼슘 이온 비료를 뿌렸을 때하고 이제 일반 고토 비료를 뿌렸을 때 그 토양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걸 이제 수치화한 거예요. 살짝 차이가 있지만 이거는 그 데이터 자체가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모집단이 작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 작물에 이제 저희들이 그 실험을 했어요. 보통은 뭐 사과라든지 감자, 배추, 밭작물이 이제 대부분이고 우리한테서 제일 죄송합니다. 이게 강원도 위주로 지금 돼 있어. 이제 요거는 대파입니다. 대파. 요게 그림이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쪽 왼쪽 거는 그 칼슘 이온 안 뿌린 거. 요거는 뿌린 건데 보시면 이제 밀도가 다르지. 그 줄 뻗어나온 그 밀도가 틀리잖아요. 그만큼 빽빽하게 올라온다. 요거 양파. 요거는 극명하게 바뀌지 않아요. 저 위에 사진 보면 요게 이제 안 뿌린 거, 요게 이제 뿌린 거야. 네? 그리고 요거는 그 작물 그 어떤 소출의 문제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단맛 그리고 그 매운맛, 향기 이런 거는 저희들 그 칼슘 이온비료 12한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요거 이제 마늘. 우리 태안이나 서산 쪽은 마늘 많이 하시잖아요.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기존 관행대로 한 거하고 그 칼슘 이온비료 처리한 거하고 그 뿌리나 그 위에 줄기나 가지 이게 저 보시는 바와 같이 효과가 뚜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추. 이거 특히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향, 또 매운맛 이게 차이가 있다. 자, 요거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를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일반 우리 무기질 규류하고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이거만 뿌리면 다 되는 줄 알고 이제 사가셔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기존 NPK 성분 플러스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NPK 성분은 들어있지 않다. 이거는 그 소비자들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민원의 가능성이 있다. 이걸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뿌려야 되는지는 이제 저희들이 300평당 보통 10포 7번. 응? 15개는 하나씩 들어가는데.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최소한 10배 하나 들어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난 첫해는 그렇고 2, 3년 지나면 좀 줄죠. 자기. 언제 뿌려야 되냐? 언제 뿌려야 되나요? 이거는 우리 밑거름 보통 작물 밑거름 할 때 같이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수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과수작물 수확하고 난 다음에 감사 비료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석회보토, 뭐 폐화석 이런 거 뭐 3년 주기로, 2년 주기로 이렇게 뿌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뿌리는 비료라고 보시면 돼요. 6,300원. 220원. 보통 6,220원에서 6,300원 정도. 이거는 이제 농협 판매장에서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 비료에 비하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지 않나. 그거를 굉장히 많이 몇천원씩 드려가지고 뭐 그래 똑같죠. 꼭 필요하셨으면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